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선 의원입니다. 네, 구정 전반을 살피느시나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 우리 최창식 부총장님, 그리고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에어컨도 못 틀으시고 이렇게 구정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정례일을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자료 제출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소홀히 했던 부분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적절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전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해임과 관련하여 공식 석상은 물론 보도 매체 등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그 부당성과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집행부에게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신임 이사장을 전격 채용하였으며 전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조직 운영 등에 있어서 중대한 비위와 흠결이 있어 이와 관련 해임 처분한 양정 정도는 합당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후 해임 처분 후 주소를 구하는 신임 이사장의 소송이 진행됐고, 이에 법원 판결 결과가 우려한 대로 전임 이사장의 비사실로 견주어 볼 때 해임하기에는 양정의 정도가 과하고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있으므로 전국적으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잇따라 얼마 전 개정되었던 항소심 결과 또한 같은 이유로 번복 없이 집행부가 패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최종심을 앞두고 있어서 아직은 확실한 결정은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 해임 처분 후 취소 결정이 거의 눈앞에 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정황상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임 이사장의 해임 처분이 애당초 비위나 문제점이 노출되어 이에 따른 응분의 조치 결과라고 하기보다는 여러 정황상 불손한 이해관계에 따라 해임 처분을 먼저 목적에 두고 비위나 문제점을 억지로 껴맞추기식 하는 식으로 하여서 무리하게 해임 처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해임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법원의 판결은 너무나도 당연한 예정된 결정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해임의 당위성으로 내세우는 감사 담당관의 감사 지적사항은 법원의 판결대로라면 해임 처분을 하기에는 과하다 하겠지만 감사자는 양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감사자가 피감사자의 비위에 대하여 객관적 사실과 규정에 입각하여 주관적 입장을 견지하는 처분의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것이므로 100번 양보하여 감사 담당관의 견해로 밝힌 양정 정도의 문제는 차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대한 학술적 정의를 살펴보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법 타당하게 이루어지는 공법 행위로서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그에 따른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임 이사장 해임 처분은 공적 행정행위로서 징계 절차상 당사자에게 의견 청취의 절차를 거쳐야 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우리 중구청에서 한 것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 있음에도 공무원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하자에 있는 행정행위를 강행하여 행재정상 막대한 피해와 지장을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공무원의 직무태만에 의한 막대한 손실에 대하여는 엄중히 그 책임을 당사자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관내 주민센터 직원이 근무 중 동장실에서 문을 잠그고 동장을 폭행하는 하극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근무기강 해이에 따른 것으로서 이 모두가 소속 공무원을 관리 감독해야 할 단체장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구청장님의 명성과 품격 있는 도시건설이라는 우리 중구 슬로건에 먹칠을 한 것입니다.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임시설공단 이사장의 복직을 할 시에 신임 이사장의 신변 문제 등 조직 운영과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징계 절차상 당사자에게 의견 청취를 하지 않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강행하여 행재정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해당 부서장에게 강력한 징계 처분을 요구하니 이에 대한 의견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적절한 보도 관행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5월 1일자 모 지역신문에 대한문 쌍용자동차 기습철거에 대한 부당성과 실체적 사실 내용을 밝히는 내용을 주로 하여 사설란의 개인적 입장을 기고하였습니다. 되도록 정확한 사실 내용에 접근하기 위해 쌍방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해당 자료들을 수집하여 면밀히 검토하였고, 집행부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법률적 저촉 여부와 연계하여 가감없는 입장을 지면에 담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렇게 신중을 기하여 정리한 기고문을 제가 직접 신문사에 송부하였는데, 같은 날, 같은 지면에 이에 대한 집행부 입장이 함께 실렸습니다. 본의원이 기고한 내용이 신문지상에 보도된 후에 최소 다음 발행일 날에 상대방의 반박이 기재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같은 날 같은 지면에 반박적 입장이 기재된 것은 해당 신문사에서 그 내용을 미리 집행부에 알려주었거나 그로 인해서 이에 대비토록 저는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언론의 사전 검열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해당 신문사들에게 예산을 담보로 직간접적인 목조이기를 하여 집행부에 반하는 보도 내용을 미리 차단하거나 반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갑을 종속관계의 전형적인 사례로 지난 군사 독재 시절에 있었던 일부 언론 사전 검열이 우리 중구에서 부활한 것이 아닌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총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부를 상대로 부정적인 보도 내용이 게재된다고 하여 해당 보도 매체를 상대로 직간접적인 압력 행사를 본래의 기재 내용이 희색도록 하는 이러한 보도 관행은 앞으로 절대 없어져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특히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특수성으로 비춰볼 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배양할 수 있음은 물론 원활한 조직 운영을 좌우하여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리 향상에 기여하는 소속이 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원칙과 신뢰가 지켜지는 공정한 인사를 공약으로 내세워 취임하시면서부터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혀오셨습니다. 이에 명확한 전보 기준과 원칙을 설정하여 예측 가능한 전보제 운영을 위한 새로운 인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수차례 구정질문 등을 통하여 불공정한 인사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인사권자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으로 비춰볼 수도 있고, 구청장님께서 워낙 원칙과 신뢰가 지켜지는 공정한 인사를 강조하셨기에 저를 포함한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도 이를 믿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동안 별다른 무리 없이 나름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실시한 것에 대하여 신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이러한 의지에 반하는 인사를 보면서 또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관연도 정기인사는 차지하고 지난 2013년 3월 1일 다행한 2013년도 상반기 6급 이하 정기인사를 실시하시면서 예년과 같이 명확한 정보 기준과 원칙에 의한 예측 가능한 신인사 시스템에 의해 해당 부서에서 장기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 정보 원칙에 따라 정보 대상자로 분류 공지하고, 이 중에서 유임 신청을 한 직원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유임 심사를 실시하여 그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정보 대상자를 결정하여 공개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정보 실시 결과를 보면 유임 심사 결과와 다르게 인사가 단행된 일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유임 심사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인지, 아니면 심사를 잘못하여 이미 공개된 정보 대상자들을 비밀리에 번복하여 유임시킨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구청장님의 공약에 반하는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인사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과 앞으로 이러한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누구나 공감하고 합리적인 정보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료 지원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 0세부터 5세까지 아동에 대한 무상 보육료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바닥을 드러낸 현 상태에서 국고보조금이나 시보조금의 추가 지원이 없을 시에는 자체 조달이 어렵습니다. 무상 보육료 지원이 중단되는 사태가 예고되기도 합니다. 우리 구 역시 2013년도 총예산 89억 700만 원 대비 6월 말 현재 60%를 이미 지출함으로써 연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시비 추가 보조가 없을 시에 보육료 지원을 중단하실 것인지, 아니면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정희 기념공간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각종 보도 매체나 대외적으로 그 당위성을 주장하신 내용을 보면, 박정희 기념공간 조성 사업은 박정희 대통령 가옥을 역사문화적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서울시 역대 정부 수반 유적 종합 보존 계획 관리 계획과 박정희 대통령 가옥 등록문화재 지정 및 중구 제1동 1명소 사업을 근거로 하여 신당동 일원의 주민들을 위한 녹지 및 휴식 공간과 주차장 등의 확충을 병행하는 것으로 예산적 측면이나 전체 사업 규모를 대비해 볼 때 박정희 대통령 역사 전시 분야 공간 조성은 극히 일부에 한정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또 청장님께서는 박정희 대통령 공적 교과서에 보면 5.16은 구테타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청장님께서는 또 5.16 혁명이라고 또 언론 매체를 통해서 늘 주장하고 계십니다. 청장님, 하지만 현재 국민적 정서나 여론을 감안하고 국시비 보조가 부정적인 상황에서 이를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점과, 특히 현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국민의 혈세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박정희 기념공간 조성 사업은 명분도 약한 무리한 사업이라고 다수 국민들은 말씀하십니다. 박정희 대통령 역사전시 분야 공간 조성에 투입되는 예산이
전체 소요 예산이 250억 원인데 우리 구 예산이 85억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과 구비 조달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감안한 현명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앞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 조성안 공원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오후 6시 30분이면 매일 대한문 앞 공원에서 한 80일째 신부님과 수녀님들이 그리고 천주교 신자 수백 명이 쌍용차 관련 자살한 근로자들을 위한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중구청이 정치행위 중심에서 한 발 물러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전력하기 위해 보도블럭 위에 조성한 공원을 자진 철거하여 시민의 보행권 확보는 물론 행정행위에 매진하기 위해 공원을 철거할 계획이 없으신지요? 청장님의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성과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급여 현실화 방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다른 의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되는 말씀을 사양하고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67명의 직원이 퇴직했습니다. 올해는 18명의 직원이 이미 퇴직했습니다. 직원들의 퇴직 사유를 보면 정년 퇴임과 계약 만료 이런 퇴직도 있지만 대다수 퇴직자들이 여론은 급여 불만을 퇴직 사유로 꼽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 자치구 공단의 직급별 급여 분석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의 급여는 8급 1호봉일 경우 조사된 17개 자치구에서 16위를 하고 있습니다. 최하입니다. 7급 1호봉의 경우 23개 자치구에서 21위, 6급 5호봉의 경우 23개 자치구에서 20위. 네. 그래서 8급에서 6급의 직원 급여가 최하위권인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만큼 우리 중구시설관리공단의 낮은 성과는 물론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으로 본의원은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관리공단의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단 운영에 대한 날카로운 감시도 중요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의 급여 현실화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것도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당근 없이 채찍만으로 공단의 효율성을 높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직원들이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급여 현실화를 통해 뒷받침을 한 후 성과가 안 나올 경우 다시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당근과 채찍의 적절한 활용이 있어야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급여 현실화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해 주시고요. 또 이에 대한 또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